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0월 4일 오후 8시 3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비트가 여전히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, 그러니까 2만 언저리, 2만 뭐 위아래 구간에서 이제 좀 나는 매수를 장기적으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가장 베스트냐면요, 제가 이 초반 구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이 하단, 그러니까 이 박스를 하단과 상단으로 대충 좀 잡고, 이렇게 하단에서 사고, 어차피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계속 장기 홀더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사고, 여기서 뭐 팔고,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런 좀 박스 그 하단과 상단을 두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이게 계속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벌써 그런 매매를 했다. 뭐 갭다리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, 다섯, 여섯, 한 일곱 번은 나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구간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물려도 괜찮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좀 하방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려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그 뭐야 뛰기 괜찮은 좀 전략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야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상단이 막힌 그런 상승, 일시적인 상승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해도 3개월 동안 좀 괜찮게 진행을 했었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런 전략을 한 번 더 아래 채널로 하단 채널로 내려가면은 좀 그런 전략 한번 써볼 예정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 구간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비쌀 수도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. 각자 이제 기준과 보는 가격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시드라든지 전략 포트폴리오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뭐 전략마다 또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죠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닥을 딱 찍고 바로 반등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요 전략 요 한번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여기에 저번 사이클과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나? 이 구간 이후로는 여기 이제 가상으로 이 분석가 이 트위터리언이 그려 놓은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. 하여튼 지금이 요 구간이죠. 9월, 10월 되는 구간. 그래서 요 이후로는 이게 그린 겁니다. 대충 보이죠? 그래서 보면은 저번 사이클의 전체적인 텀 그리고 이제 재상승까지의 그 어떤 시간 축적에 대한 간략한 이제 예상이죠.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이런 구간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대충 이런 모습을 좀 그리면서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의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걸리겠다라는 좀 그런 분석인데, 저번 사이클 한번 봅시다.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143, 그러니까 1주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좀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묵직한 구간이죠. 12,000.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저항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, 이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3바가 있은 후에야 좀 이렇게 고점으로 다시 갔었고, 이번 구간도 다시 그렇게 그려본다면 이 구간 자체는 대략적으로 2024년 9월, 대략 2년 남았네요. 2년 뒤에나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요게 사이클 상으로 맞죠. 왜냐면은 2024년에 24 맞죠? 그때 이제 반감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25년부터 그러니까 좀 본격적인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구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, 실제로 그래 왔었죠. 두 번의 사이클상.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.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한 번 더 밑으로 쏟으면서 저점 갱신을 할 수도 있고, 그 저점이 어딘지는 또 모르죠. 그리고 내지는 지금이 마치 바닥 구간, 전에 있었던 지금이 이런 바닥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또 한번 다른 분석가가 봤는데, 어떻게 보냐면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비관적으로 보네요. 2018년 구간이 지금
계속 지지하다가 무너져 내린 구간이 정확하게 여기죠. 이렇게 지지하다가 무너져 내린 구간이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진짜 왜냐면은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대략 그때 6,000달러였어요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죠. 6,000달러를 거의 이거를 진짜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줘요. 지지. 아 여기는 진짜 이제 콘크리트다, 뚫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반토막이 나요.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반토막이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이걸 치면은 대략적으로 뭐 18,000, 19,000이라고 하면은 9,000달러까지 떨어져 버린다라는 느낌이었죠. 그래서 이때 구간 그런 느낌이었다. 이 지하실이 굉장히 좀 길고 어두웠다. 그래서 그때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. 왜냐면 차트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그린 척하면서 쏟았었던 2018년 차트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.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저점만 잘 지키고 거래량이 조금 애매해지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강한 이제 그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방으로 간다면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. 요게 다만 하단은 아마 반토막까지는 안 날 것 같아요.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반토막까지는 안 날 것 같고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아무리 못해도 12,000 감에서 나오면 만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고 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죠. 그래서 10월 장세 그리고 11월, 12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큰 움직임 같은 경우는 11월이나 12월쯤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 이렇게 제가 뭐 좀 국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진짜 많아요. 지금 공부할 게 진짜 많습니다, 여러분.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매크로 경제, 거시 경제를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이 지금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시 경제, 매크로 경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뭐 환율, 뭐 물가,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시장이 따라갔었는지를 답습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이거 크립토 제가 유튜버지만 그런 자료들, 정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죠. 근데 이게 언제까지라고 상승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전에 과거의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언제, 그러니까 시장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냈을 때 어떤 시간, 그러니까 얼마나의 시간과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달러가 전고점을 찍고 다시 하방을 타냐.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깊게 보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좀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은 훨씬 예측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전략을 짤 때도. 물론 이제 100%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에는 충분히 좀 근거가 있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크립토 마켓이 좀 잠잠하고 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뭐 당분간 쉬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.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좀 되게 인상이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유튜브에서 이제 시사직격이었나? 거기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KOK 토큰, 콕 토큰을 가지고 좀 다뤘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도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 토큰을 사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대놓고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제 교묘하게 이제 법망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좀 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지금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
사이클 한번 잘 만나면, 그러니까 불장 한번 잘 만나서 출시가 제대로 되면은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, 그리고 또 마케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어떤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? 내러티브? 어떤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요건들을 굉장히 잘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출시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죠. 메인넷 이후 토큰 출시 타이밍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장 바로 전에 좀 출시를 했었고, 그리고 어떤 이제 샌뱅크먼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느릴 때, 저조할 때, 특히 이제 NFT라든지 뭐 디파이 같은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낄 때 딱 등장했었던 게 이제 솔라나, 굉장히 좀 빠른 트랜잭션과 저렴한 수수료, 이런 타이틀, 그리고 샘뱅크먼이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 내러티브가 있죠.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 마케팅도 뭐 그런 게 이제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딱딱 아다리가 맞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굉장히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루나도 마찬가지고,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딱딱 그런 것들을 딱딱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, 어떤 애들이 넥스트 사이클에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이 굉장히 좀 좋았던 친구들이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토큰들 중에서는 이렇게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토큰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것들조차 그런 초반 진입을 잘 한다면 정말 기회가 될 것이고, 그리고 그것들은 딱 기회로만 활용을 하셔야지,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계속 막 투자하려고 하시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토큰 말고도 이 토큰이 한때는 봐봐요. 보시면은 불장 때 7달러까지 갔어요. 거의 7달러 거의 부근까지 갔었고, 뭐 평균 뭐 5달러, 6달러에서도 판매가 가능했었던 토큰입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요 거의 0.2달러에서도 충분히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사이클 잘 만나서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 이 먼저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선행을 한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애 주기가 한번 이렇게 다 한 얘들, 그러니까 헤쳐먹은 거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걔 잡코인들은 헤쳐먹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, 그리고 좀 메이저 중에서 좀 괜찮은 얘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얘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P2E 구조상 다시금 이렇게 정고점을 향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토큰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? 엑시랑 뭐 그 스테픈 같은 애들도 좀 계생해 주기가 다 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좀 메이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애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이런 애들보다 더 좋은 애들이 루키 코인들이 출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생애 사이클이 이제 된 애들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아직 세핑, 그러니까 포장지도 뜯지 않은 애들, 그런 애들이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그런 애들에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저번 사이클을 참고하시면 돼요. 저번 사이클에 어떤 얘들이 좀 잘 됐었지? 솔라나, 루나, 아발란체 같은 얘들을 표방할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프로젝트가 좋겠구나. 그런 애들은 뭘까?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, 그리고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좀 대표적으로 잘 됐었던 친구들, 뭐 위믹스, 보라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그에 맞는 딱 그 1대1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토큰들이 나와요. 그래서 그런 얘들을 찾으시라고요, 항상. 그래서 그런 얘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보시면 패턴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건 진짜 매번 말해도 입만 아플 뿐입니다. 밈코인도 마찬가지. 뭐 밈코인, 뭐 플랫폼 코인, 뭐 덱스, 뭐 거래소 토큰도 계속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
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친구들을 찾아내는 게 공부겠죠. 근데 또 안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안 하는 거 압니다, 다.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번에 이스크라 토큰 가져왔었는데요. 역시나 노드 판돈으로 이제 바닥을 대충 지키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토큰들 같은 경우도 이스크라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. 받아서 이제 뭐 스캠급 사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구조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 짜임새 같은 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조금 좋은 기회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후진입했을 때 조금 애매한 친구들, 그러니까 뭐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좀 친구들 같은 경우 더욱 더 이제 갈라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죠?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진입했던 애들이 거의 다 먹고 이제 후진입한 애들은 이게 떨거지 먹다가 마지막에 잘못 얻어 걸리면은 진짜 이제 나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가진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이죠.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애들도 초반 진입하면 먹을 게 굉장히 많다. 그리고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. 마케팅을 잘 하는 프로젝트를 타라. 이런 포인트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스크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포지션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초반 진입을 하셨던 혹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들 그런 이제 친구들은 뭐 나중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굳이 투자하는 거는 이런 친구들을 지금 투자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노드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차라리 토큰을 사가지고 저렴할 때 토큰 사서 토큰 나중에 파는 그런 전략이 낫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애들 많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전략을 잘 짜시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요게 지금 솔라나 그 오픈시랑 매직에 된 이제 거래량 비교를 한 건데요. 뭐 대놓고 오픈시랑 이제 매직 에덴이고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더리움 기반 NFT 파란색 그리고 녹색은 솔라나 기반 NFT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반에는 솔라나가 굉장히 좀 약세를 띄다가 최근 들어서요 9월 8월 말 9월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솔라나가 굉장히 좀 많이 다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대충 보니까 이 8월 말에 그거였네. 그 디갓 후속작 Y00TS 그 프로젝트 민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출시가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최근에 웨이드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대박이 나면서 좀 많이 흥하고 있죠. 그래서 보시면은 매직 에덴이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어요. 얘들이 이제 이더리움 체인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었고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체 거래소에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OOG 이 프로젝트 IPX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민딩 가격이 뭐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아마 활이나 오지를 따야 이게 베리파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하신 분들은 해두셔서 민팅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에. 그래서 IPX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저번에 이제 뭐 웨이드 라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민팅 가격 0.5 솔라나였어요. 근데 거의 뭐 100배 올랐었죠. 50돌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뭐 디갓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3솔라나였어요. 작년 이맘때쯤 3솔.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진짜 솔라나 웬만한 프로젝트 다 민팅했었거든요. 초창기 중반까지. 근데 디갓은 좀 너무 얘네가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. 3솔이었었던 것 같아요. 민팅 가격에서 얘네는 걸러야겠다. 얘네 뭔데 이렇게 비싸게 팔아? 이러면서 유일하게 초반에 딱 걸렀었던 친구가 이렇게 잘 됐었던. 와,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. 저는 물론 이제
그때 민팅하고 보통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매도를 하던 거여서 아마 지금까지 홀딩은 안 했을 거예요. 민팅을 하더라도.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, 그리고 디귿에서 파생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Y 요 프로젝트,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때 얘는 이제 솔라나 말고 더스트라는 토큰으로 민팅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375 더스트, 그때 아마 한 2에서 3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대략 한 뭐 한 10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뭐 30이라고 하면은 뭐 한 3,000, 4,000달러 정도 되네요. 이 친구도 굉장히 좀 많이 핫했고 지금도 핫하고, 그래서 이런 솔라나의 좀 그 힘이 최근에 또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솔라나가 다음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좀 그런 모멘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다른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솔라나가. 그러니까 솔라나를 뭐 재홀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다 팔았습니다. 근데도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생태계라든지 특정 어떤 매니악한 음, 그런 패밀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패밀리도 있고 실제로 이런 매직 에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일을 잘하고 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라나가 진짜 잘하고 있고 다음 사이클에서 과연 전작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에서의 이더의 그 어떤 발전을 해낸 것처럼 솔라나가 과연 다음 사이클에서 이번 사이클과 다음 사이클에 발전해낼 수 있을 것인가, 이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서 보고 싶고, 두 번째로는 분명히 또 솔라나 같은 애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? 그래서 그럼 뭐 굉장히 많아요. 한 뭐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. 그 좀 굵직한 애들. 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제2의 솔라나의 포지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부터 뭐 NFT 덱스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날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뎁에서 그런 애들도 분명히 솔라나의 가격 상승처럼 갈 수 있을까?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그 사이클상 지금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급의 상승은 어려울지언정 그럼에도 관심을 잘 가지고 하면 초기 시총 상승에서 있어서는 시총 상위에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적어도 뭐 20위 안에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은 그때 상장 가격을 봐서 시총이 좀 많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베팅을 해봐도 괜찮겠다. 좀 그런 이제 그 트렌드 매매 그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랫폼 코인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, 그러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플랫폼 코인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 사이클마다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만, 그런 친구들 보시고 올 4분기, 그러니까 연말 내지는 내년 1분기쯤에 출시될 만한 그런 플랫폼 코인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무엇보다 선행하는 거는 비트 분할 매수입니다. 이제 다른 채널이라든지 분석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좀 더 이제 슐링하는 경향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좀 짜장면 짬뽕인 것 같아요. 저는 비트가 더 좋고, 비트가 어 무조건,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 진짜 이런 생각도 해요. 진짜 좀 다음 사이클 내지에서 한 번 정도 플리핑이 될 수도 있겠다. 근데 이더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. 근데 결국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비트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확률도 낮을 거예요. 비트를 어떻게 잡겠어라고 좀 생각을 한편에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트 이더를 같이 담으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비트만 담을 것이고 이제 비트와 알트들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. 좀 그런 전략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그런 시야들로 투자를 잘 이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연말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. 지금 막 이렇게
움직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뭐 1000달러 올랐네, 뭐 2000달러 내렸네, 뭐 3000달러 올랐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박스권을 어떤 그, 그 뭐야 매크로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이 박스권을 어떤 식으로 그 사이클과 따라갈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 안녕.